분야, 마케팅, PPT 전략. 네, 우리 777로 환영할까요? 네, 7777. 네, 네, 시작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면 1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였네요. 사실 이렇게 시작하지는 몰랐고, 사실 저 혼자 방에 들어와 있으면서 굉장히 긴장이 됐는데요.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AI 콘텐츠 연구소 전임 강사 조은안영입니다. 저는 한코년에서 AI 강사 과정을 통해서 처음 AI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내 업무를 효과적으로 해보자라는 생각이 계기가 되었지만, 이후에는 저의 같은 소상공인과 1인 사업자들한테, 죄송합니다. 1인 사업자들한테 단 한 번의 교육으로라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교육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 대표님, 그리고 관리자분, 뭐 실무 담당자들을 모시고 교육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미나이와 노트북 LM을 이용해서 2026년 트렌드를 분석하고 내 사업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만들고 홍보 리플렛까지 완성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20년 정도 두발용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수입 브랜드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해외 브랜드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 국내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비스코스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자체 브랜드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AI를 공부하면서 요즘 강하게 드는 생각은 모든 업종마다 전부 다 그렇다고 하시는데요.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카페나 미용실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또는 1인 창업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 업종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향상시켜서 매출을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 요즘 AI 강의가 정말 많은데요. 저도 한 5년 전에는 AI 강의는 아니지만 다른 블로그 강의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 강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해도가 조금 낮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 교육을 듣고 나면 와, 진짜 참 좋은 것들이 많네 하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적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결국 기능을 배웠지만 적용을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바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음,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트렌드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따라가고 계십니까? 나는 트렌드를 보고 있다 하시는 분, 읽고 있다, 보고 있다. 1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그냥 트렌드라고 하니까 뭔가 하고 있는 것 같다. 2번. 그리고 트렌드가 뭐지? 라고 하신 분들은 3번, 네,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트렌드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예,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독서를 즐겨하는 편은 아닌데, 해가 바뀌면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을 구입하는 것이에요. 이는 아마도 제 심적인 안정을 위해서 생긴 습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트렌드는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고객의 생각의 변화, 그리고 소비의 방식의 변화, 앞으로 소통하는 그런 메시지를 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기능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를 분석하고 키워드를 추출해서 업종에 적용을 하고 SNS 사용할 수 있는 문구와 시각적인 자료를 제작하는 것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렌드가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트렌드는 사람들의 관심과 행동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흐름을 의미합니다. 최근 소비자는 가격보다 건강, 경험, 브랜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거나 제품이 아닌 의미와 스토리를 가진 기준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검색어, 소비 패턴 또는 이제 SNS 뉴스 등 다양한 신호가 쌓여서 만들어지는데요. 고객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트렌드를 읽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공감과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렌드 분석은 선택이 아닌 지금 이 시대 마케팅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트렌드와 유행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렌드와 유행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해 보았는데요. 두 가지는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유행은 특정 음식 또는 뭐 챌린지, 이렇게 밈처럼 아주 짧게 반짝하고 빠르게 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마케팅 소재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사업의 큰 방향을 결정하기에는 기준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트렌드는 소비자의 가치관과 행동, 변화에서 나타나는 더 깊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건강한 소비, 개인화 또는 뭐 가성비와 가심비, AI 활용, 뭐 지속 가능성, 경험 중심의 소비 같은 변화는 단시간 안에 이렇게 사라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유행은 파도라고 보시면은요. 트렌드는 물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도는 눈에 잘 보이지만 금방 사그라지고요. 물의 방향은 전체 흐름을 결정하게 되겠죠. 따라서 사업자는 유행을 참고하되 반드시 트렌드를 기준으로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왜 트렌드를 분석해야 되는가? 트렌드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앞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첫째, 고객의 언어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싸다, 좋다라는 메시지보다 왜 필요한지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설명해야 하지만 지금은 선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인데요. 수많은 제품과 콘텐츠 속에서 눈에 띄려면 고객이 현재 관심을 갖는 흐름과 연결해서 말해야지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마케팅 실패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감에 의존한 컨텐츠는 일관된 성과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트렌드 분석은 반응 가능성이 높은 방향을 미리 제시해 줍니다. 결국 트렌드 분석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고객에게 더 정확히 도달하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사실 트렌드 분석은 당연히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헤어 쪽에 있다 보니까 트렌드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매년 이루어졌었는데요. 하지만 과거에는 트렌드 분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었습니다. 자료를 조사하는 것부터 정리, 키워드 추출, 업종에 적용해서 PPT 만드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1인 사업자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 AI를 활용하면 이 과정이 크게 단축이 되는데요. 자료 정리, 키워드 분석, 업종별 적용을 해서 SNS 문구를 생성을 하고 슬라이드와 리플렛 제작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물론 AI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닌데요. 일부는 사람이 결과를 판단하고 수정해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초안을 만드는 속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이 속도와 결과를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의 목표는 딱 세 가지인데요. 첫째, 2026년 트렌드를 AI로 분석하는 방법을 익히고요. 두 번째, 분석한 트렌드를 내 사업 분야에 적용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결과를 목적에 맞춰서 PPT로 완성을 하거나
아니면 매장 홍보용 리플렛으로 완성하는 그런 흐름을 익히는 것인데요. 오늘은 카페를 업종으로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반영되는 업종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업종이 뭐 미용실 또는 공방, 학원, 뭐 병원, 쇼핑몰, 컨설팅 또는 교육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흐름은 똑같습니다. 실습을 하면서 제가 프롬프트를 전달해 드릴 텐데요. 내 업종에 맞게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도구 이름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흐름을 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과정을 경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AI 활용의 핵심은 질문 설계에 있는데요. 사실 오늘 저는 총 한 네 가지의 프롬프트로 저희 이미지 생성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은 목적, 조건, 그다음에 형식 이 세 가지의 기본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 이 요소가 명확할수록 AI는 더 정확하고 실용적인 결과를 제공합니다. 목적은 무엇을 알고 싶은지를 정의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트렌드를 분석해줘, 키워드를 추출해줘, 마케팅을 전략 수립할 수 있도록 원하는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면 AI가 정확한 방향으로 답변을 생성합니다. 조건은 대상과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카페에 적용할 수 있는 또는 2026년 기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조건과 맥락을 추가해 줍니다. 형식은 결과의 표현 방식을 결정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키워드 10개를 설명과 함께 정리해줘. 또는 표 형태로 만들어줘. 또는 슬라이드 형태로 이런 등등의 결과물의 형식을 명시합니다. 이 세 가지를 체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AI 결과의 품질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오늘 사실 세 가지 도구를 사용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미나이를 사용을 할 겁니다. 제미나이에서 딥 리서치 기능과 캔버스 기능을 이용해서 저희가 트렌드의 전반적인 흐름을 추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강사님들이시기 때문에 뭐 제미나이 접속하시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우선은 제미나이에 먼저 접속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 제미나이에 전부 다 접속을 하셨으면 1번. 네,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오늘 제가 제미나이와 음, 노트북 LM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어떻게 결과를 도출하는지를 조금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요. 제미나이가 요즘에 굉장히 오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 내용을 바꿔야 되나? 라고, 제가 일주일 전부터 계속 테스트를 했는데 오류가 너무 많았어서 사실 오늘 아침까지 고민을 하다가 실행을 했는데 또 오류가 없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두 가지를 전부 다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자, 제가 먼저 간단한 프롬프트를 전달해 드릴 텐데요. 음, 자, 채팅창에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제미나이 채팅창에 넣어주시고요. 그 대신에 도구는 딥 리서치 기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드는 사고 모델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 제출하기를 눌러주십시오. 제가 제미나이와 그 다음에 노트북 LM 중에서 제미나이를 조금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노트북 LM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이렇게 수집을 해서 그런지 대체적으로 결과가 완성감이 높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난해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미나이의 딥 리서치 기능을 조금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자, 연구를 시작을 하고요.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026년 소비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특정 업종에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 지금 돌아가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연구를 하는 동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노트북에서만 이렇게 제가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어서 제 노트북에서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다 결과가 도출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1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아, 1번 벌써 나오셨네요.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프롬프트를 드릴 텐데요. 두 번째 프롬프트는 뭐냐? 지금 현재 나온 소비자 트렌드 키워드 같은 경우는요, 전반적인 트렌드 키워드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카페 업종에 맞춰서 트렌드 분석을 해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 업종에 맞춘 예, 프롬프트를 전달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딥 리서치 기능에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돌아가 있고 있는 상태여서요, 프롬프트만 복사한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미나이 같은 경우도요, 지금 돌고 있어요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노트북 LM을 사용해보면 노트북 LM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도출하는 시간이 굉장히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소스를 넣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가 원하는 그 PPT를 생성을 했을 때 사실 점, 제가 생각한 것보다 불필요한 그런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조금 조금씩 그런 질문을 고도화시켜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의 저는 PPT를 생성을 합니다. 톡으로 보내달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그러면 톡으로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희정 강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첫 번째 교육이라서 보는 시야가 넓지 않아 톡을 늦게 봤습니다. 네. 지금 분석에 대해서 분석 중인데요. 그러면 기존에 제가 한번 분석했던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6년 소비자 트렌드 키워드 탑 10을 분석해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더니 전반적인 그런 키워드에 대해서 알려줬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몇 번을 시도를 해봐도 같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거기에서 같은 결과로 도출되는 부분이 바로 뭐였냐면 인공지능의 전환 시대, AI,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소비자 트렌드 키워드 탑 10을 분석해줘라고 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자료를 봤을 때요. 아, 굉장히 뭔가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거를 내 업종에 딱 접목을 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2026년 트렌드 키워드 탑 10을 분석해서 카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키워드에 대한 설명과 카페 적용 예시, 그리고 SNS 후킹 문구를 작성해줘라고 제가 재차 요구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휴먼 인드 루프라고 하는 거는 AI의 효율성에 인간의 그런 감성을 좀 더하다라는 뜻이고요. 카페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AI가 추천한 원두에 바리스타의 그런 감성을 넣어서 라떼 아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좋습니다라는 것과 내가 만약에 SNS 후킹 문구를 작성하고 싶다라고 하면 AI가 설계하고 명장이 완성했습니다. 가게는 흉내못 낼 한 곳, 차의 맛, 가게는 흉내 못 낼 한 끗 차이의 맛, 기계는 흉내 못 낼 한 끗 차이의 맛이라고 이제 결과를 도출해 주었는데요. 아마 그 강사님들도 결과가 다 나왔을 거로 예측을 하거든요. 자, 두 번째 프롬프트까지 나는 다 완성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1번 네, 눌러주세요. 2번 프롬프트까지 결과가 다 생성이 됐을까요? 이성열 강사님, 박은혜 강사님, 두 분 정도 지금 나왔고요. 두 번째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먼저 지금 작업이 형성된 분들이 계시니까
네, 제가 세 번째 프롬프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요, 요즘에 제가 제미나이한테 톡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오류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통 사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는지 먼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프롬프트를 전달을 드렸는데요. 이 프롬프트를 우선은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저는 이거를 바로 무엇으로 만들고 싶으냐면 PPT로 만들고 싶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소장을 하고 싶은데 매번 들어와서 볼 수는 없고 자료로 만들고 싶고 또는 이거를 나의 직장 동료나 아니면 상사한테 보고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외부 교육에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붙여넣기를 한 상태에서 무엇을 눌러주시냐면 어, 잠시만요. 붙여넣기 한 상태에서 도구에서 무엇을 눌러주시냐? 여기 보면 캔버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캔버스라고 하는 기능을 클릭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사고 모델은 유지를 하시고 캔버스라고 도구만 바꿔서 다시 생성, 제출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지금 앞전에 저희가 딥 리서치 했던 과정을 바로 무엇으로 만들어주냐면 네, 파워포인트의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제가 제미나이에서 파워포인트를 형성하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그게 바로 뭐냐? 우선 워터마크가 없습니다. 워터마크가 없고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계속 그 명령을 내려주면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구글 슬라이드로 내보내서 제가 원하는 형태대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여러 그 템플릿까지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것들보다는 저는 약간 심플한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네, 제미나이의 캔버스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생각보다 파워포인트를 굉장히 빨리 만들어 주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완성이 되셨나요? 자, 우선 저 완성된 걸 보면 2026년 카페 경영 교육 트렌드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트렌드에 대해서 이 분석을 해야 되는 중요성, 우선 서론, 도입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각 10개의 트렌드 키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내 카페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하면 좋은지, 그리고 내가 SNS에 사용한다라고 하면 어떤 후킹 문구를 적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게- 어, 저희가 이미지를 변경을 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템플릿을 변경을 하고 싶다라든지 하는 것들은 여기 밑에 보시면 채팅창에다 입력을 해서 저희가 계속 변경을 줄 수 있는데 제가 제미나이로 그 PPT를 만들다 보면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템플릿이 너무 단조롭고 단색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외부에서 하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보통 캔바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캔바에 가시면은 이제 만들기라는 부분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클릭을 하시고, 이거는 이제 예시이기 때문에 같이 안 하시고 보셔도 되고, 아니, 지금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봐주시면 좋은데요. 들어가셔서 제가 만약에 카페라고 하는 그런 카페라고 하는 부분을 검색을 해서 거기에 맞는 템플릿을 하나 이렇게 따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템플릿을요, Shift 윈도우 S를 눌러서 이렇게 캡처를 해주시는 거죠. 제가 원하는 템플릿을 캡처를 한 다음에 아까 저희가 검색했던 그 창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냥 붙여넣기를 하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입력을 하냐면 첨부한 템플릿을 적용해서 PPT를 다시 생성해줘라고 저희가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만들었던 그런 PPT 자료예요. 제가 첨부한 템플릿을 적용을 해서 베이스의 배경 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바꿔주게 됩니다. 근데 제미나이 캔버스로 저희가 PPT를 재생성을 하면요. 텍스트가 매번 똑같은 게 아니라 변경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다양한 형태의 PPT와 그다음에 다양한 텍스트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저는 구글 슬라이드로 두 개 또는 세 개 정도를 내보내기 하고 제가 원하는 텍스트를 최종적으로 편집을 해서 하나의 템플릿으로 완성을 시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슬라이드 생성 중 해서 나오는데요. 생성이 되고 나면 제가 첨부한 이 템플릿에 거의 비슷한 컬러감이라든지 아니면 비슷한 그런 배치로 새로운 것이 형성된 거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잘 나와야 될 텐데 조금 걱정입니다. 자, 아까는요, 완전히 그냥 흰색의 배경이었잖아요. 근데 템플릿을 저희가 붙여넣기를 하면 글씨의 색깔이라든지 배경색이 거의 약간 비슷한 톤으로 변경이 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슬라이드 내보내기에서 제가 원하는 그런 문구로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뭐, 노트북 LM 같은 경우도 굉장히 PPT를 잘 만들어 주는데요. 조금 있다가 저희가 이제 실습을 해보면 굉장히 다른 부분은 자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육을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공유를 하려고 할 때 약간 어떻게 보면 지저분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아주 간단하게 PPT를 하거나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제미나이의 캔버스를 좀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자, 두 번째 저희가 이제 실습으로 들어갈 건데요. 두 번째 실습 같은 경우는 자, 두 번째 실습은 노트북 LM을 이용할 건데 제가 사실 이 재미나이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설마 오늘도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거를 제가 슬라이드로 만들어 놨습니다.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은 조금 잘 따라줬는데요. 재미나이가 저를 배신을 해서 제가 캔버스라고 하는 기능에다가 PPT를 형성해줘라고 했더니 본인은 언어 모델일 뿐이지 그것을 만들 수가 없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텍스트 기반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한 4일 동안 계속 오류가 떴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만 경험했던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분도 아마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지 단톡방에 올려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경아 이사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조금 질문을 간단하게 하면 형성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새로 가입도 해보고 아니면 이제 사실 새로운 계정을 파서 유료로도 제가 다시 결제를 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 인터넷의 문제인지 아니면 한동안 저를 괴롭히기 위한 이 재미나이가 배신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결과가 잘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똑같이 노트북 LM에 적용을 해보겠는데요. 노트북 LM으로 우선은 접속을 하시겠습니다. 사실은 노트북 LM에서 만들어진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그 카페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리플렛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노트북 LM, 네, 접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트북 LM에 접속하셔가지고 사실 과정은 똑같습니다. 새 노트 만들기.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소스를 검색을 해야 되는데요. 소스는 처음에 아까 제가 전달드렸던 그 텍스트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뭐냐면 2026년도 소비자, 네, 보내드렸습니다. 2026년 소비자 트렌드 키워드 탑 10을 분석해줘 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을 복사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바로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노트북 LM 같은 경우는 교육할 때는 정말 쓰면 힘들겠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바로 뭐냐면 검색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자, 기본적으로 트렌드를 분석해줘라고 간단히 얘기했을 때에는 검색이 조금 빨리 됐는데 소스를 보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7가지, 지금 보면은 10개가 선택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전부 끌 겁니다. 전부 끄고요. 제가 얘기했던 거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부합이 되는 부분에 한 두세 가지 정도만 클릭을 하는데요. 소비자, 어, 소비 트렌드 탑 10 이런 숫자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트렌드 키워드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 10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 한 두세 가지 정도만 클릭을 하고요. 요거를 소스로 가지고 옵니다. 사실 뭐 10개를 전부 다 클릭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제가 원하는 PPT와 전혀 다르게 너무 복잡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저는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선택을 하고, 여기에다가, 자, 이 소스 가져온 거를 가지고요. 여기에다가 두 번째 프롬프트를 적용을 시키는데요. 2026년 트렌드 키워드, 아까 제가 두 번째 보내드렸던 거 다시 한번 보내드리면, 이거를 소스로 적용을 해서 네, 데이터를 도출을 합니다. 사실 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1번,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코년에서 강사 과정을 처음으로 AI를 만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이제 강사님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내가 정말 잘 쓰는 툴이 이거야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배웠던 거를 가지고 다른 그 소상공인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면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만든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10가지가 정리가 돼서 나왔는데요. 자, 이 부분을 저희가 복사를 합니다. 자,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스 추가의 플러스 부분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서 보면 복사한 텍스트라고 하는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붙여넣기 해주시고 삽입. 하면 제가 지금 검색됐던 이 10가지 트렌드 키워드에 대한 정보가 여기 소스에 붙여넣게 되거든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모든 소스를 다 지우고 제가 붙여넣은 텍스트만 선택을 합니다. 붙여넣은 텍스트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제가 보내드렸던 그 프롬프트를 여기에다가 다시 네, 입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PPT의 형태로 만들어줘, 뭐 구글 슬라이드로 내보낼 수 있게 만들어줘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만 삭제를 하고 똑같이 2026년 트렌드 키워드 탑 10. 자, 저도 우선은 네, 실행을 하겠습니다. 2026년도 트렌드 키워드 탑 10을 카페 교육에 적용하려고 해. 표지와 마무리 멘트. 지금 표지와 마무리 멘트가 없었고 딱 10가지 키워드만 있었기 때문에 표지와 마무리 멘트, 그리고 서론의 트렌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해줘. 10개의 키워드는 키워드별로 각 한 장의 슬라이드로 구성해주고 슬라이드별로 설명, 카페 적용 예시, SNS 후크 문구, 그리고 내용과 맞는 이미지를 삽입해서 슬라이드 자료를 완성해줘라고 만들게 되면, 좀 전에는 저희가 10개의 딱 트렌드 키워드만 분석을 했었는데, 완벽한 전과 후가 붙은 PPT가 완성이 됩니다. 어, 사실 여기에서 보면 슬라이드 자료를 바로 클릭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원하는 부분은 앞뒤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밑에 입력창에다가 입력을 했고요. 이렇게 슬라이드가 생성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저희가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놨던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시간 동안 저희가 뭘 할 거냐? 카페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잘 보이시죠? 뒤로 넘어가서 저희가 지금 이제 세 번째는요. 챗 GPT를 활용해서 리플렛을 만들어 볼 건데요. 노트북 LM이 이제 돌아가는 구동이 되는 동안에 챗 GPT를 활용해서 리플렛을 만들어 볼 텐데 사실 리플렛을 만들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프롬프트거든요.
근데 프롬프트는 벌써 다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그 프롬프트를 제미나이의 그 GPT에다 그냥 붙여넣기만 하면 저희가 원하는 지금 보시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프롬프트가 어디에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면 조금 아까 저희가 실행을 했던 노트북 LM으로 돌아가셔서 위로 이렇게 드래그 위로 올려 스크롤을 해보시면 휴먼 인드 루프는 키워드에 대한 설명과 카페의 적용 예시, SNS 꼭 묻고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이미지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요 부분을 큰 개의 키워드를 클릭을 합니다. 복사. 네, 먼저 나와 있는 첫 번째 키워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복사를 하시고요. 저희는 어디로 갈 거냐라고 하면, 네, 챗 GPT로 갈 겁니다. 네, 챗 GPT로 가셔서 이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네,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다 생성이 되셨죠? 만약에 나는 생성이 안 됐어, 찾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제 검색에서 나왔던 데이터를 전달드렸습니다. 이걸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Shift Enter, 그다음에 구분선을 넣어주신 다음에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문구를 하나 넣으시면 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자,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보내드렸어요. 위 내용을 참고로 해서 카페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고객용 리플렛을 만들어줘. 3대 4의 비율이고 카페명은 한콘형 카페야. 라고 이렇게만 넣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명령어죠. 자, 제가 만들 거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버튼으로 이미지 만들기를 클릭해 주셔도 되고요. 밑에 있는 이미지를 누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보내기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생성 중 이렇게 뜰 텐데요. 저희가 노트북 LM에서 나온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를 하고 제가 넣은 그 프롬프트는요, 이 부분밖에 없었어요. 위 내용을 참고로 해서 카페 바이오로 사용할 수 있는 고객용 리플렛을 만들어줘. 3대 4의 비율로. 카페명은 한건형 카페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멋진 리플렛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세부 묘사 중, 다듬는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완성이 되신 분 계실까요? 완성이 되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그 스터디 모임 카페에 한번 업로드 해 주시겠어요? 네, 맞아요. 카페 이름이 너무 예쁘죠? 하신 분들은 네, AI와 휴먼 최고의 한 잔. 네, 맞아요. 기술은 완벽하게, 마음은 따뜻하게. 사실 저희가 이미지를 생성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프롬프트인데요. 일반 소상공인들도 간단하게 트렌드를 검색을 하고 그거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함으로써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리플렛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1시간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을 얻지 않을 수 뭐 많은 것들을 가져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어, 제 노트북 LM에서 슬라이드 자료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라고 떴네요. 혹시 다른 분들도 이렇게 나왔나요? 완성이 되신 분들 계실까요? 다시 저는 명령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재미나이가 저의 애를 태우더니 오늘은 노트북 예림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아직 생성 중이세요? 아, 생성 중이시구나. 네. 기존에 제가 생성했던 자료를 조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카페 트렌드 20, 카페에 대한 거를 생성한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똑같이 저는 이제 세 가지 소스를 가지고 그걸 정리를 했고요. 붙여넣기 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PPT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네,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시면 2026년 카페 비즈니스 생존 공략집이라고 되어 있고요. 마시는 커피는 더 이상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라는 후킹과 함께 2026년 카페를 완성하는 세개의 기둥과 10개의 무기라고 트렌드 키워드를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휴먼 인더 루프는 어떤 개념이면서 살롱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부분을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SNS라든지 SNS를 활용을 할 때는 이런 첫 줄을 사용해 보세요라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제언을 해줬는데요. 제가 소스를 세 가지만 선택을 했잖아요. 세 가지를만 선택을 하고 사실 간단하게 정리해줘라는 부분을 노트북 LM에서는 조금 많이 사용을 하는 문구인데요. 간단하게가 아니면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카페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봤는데요. 우선은 그냥 트렌드를 분석하는 거에 대한 PPT를 만들었더니 저와 전혀 상관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구체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페에 적용을 했을 때에는 조금 더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것 말고 또 저희는 헤어 살롱에도 적용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헤어 살롱에 적용을 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인데요. 네모 박스 안에 그 괄호 안에요. 카페를 미용실 또는 뭐 학원 이런 식으로 바꾸기만 했을 때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은 2026년 살롱 비즈니스의 트렌드는 가유와 기술의 교차점. 이라고 해서 AI가 세상을 바꿔도 머리는 사람이 자릅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네, 휴먼 인더 루프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분석은 AI가 하더라도 요즘은 미용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의 얼굴형이라든지 퍼스널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기계가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마지막 터치를 함으로써 완성을 한다라는 그런 문구를 만들어 주는데 보시면은 10개의 문구를 똑같은 키워드를 썼을 때 그 업종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 보시면은 저는 이제 제미나이를 활용을 해서요.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딥 리서치를 하고요. 그걸 캔버스를 활용해서 PPT를 만들었을 때와 지금 보시면 노트북 LM을 활용해서 소스로 만들어서 그거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었을 때 두 가지를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도 다를 뿐 아니라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그런 텍스트들도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저는 노트북 LM이 굉장히 많은 자료를 넣어주기는 하지만 사실 제가 보면서 설명하기에는 조금 복잡한 느낌이 있어서 소스를 굉장히 최소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이제 키워드 중에서 첫 번째 키워드만 트렌드 키워드 10개 중에서 한 가지의 트렌드 키워드를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을 했는데 저는 여러 가지를 전부 다 만들어 보았거든요. 제가 만들었던 거를 조금 보여드리면 자, 휴먼 인더 루프와 필코노미. 필코노미라고 하는 거는 어, 기본 경제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나 욕구가 아닌 소비자의 기분과 감정이 소비의 척도가 되는 현상으로 감성적으로 가치를 제공하게 되면 고객들은 거기에 대해서 소비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카페에서는 고객들의 기분이라든지 아니면 날씨 이런 것들에 따라서 메뉴를 다양하게 제안할 수 있는 이런 리플렛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레디코어와 제로 클릭인데요. 사실 제로 클릭 같은 경우는 저희도 모르게 저희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계신 강사님들도 아마 쿠팡 이용을 하실 텐데요. 쿠팡 이용하시다 보면 저도
아침에 쿠팡 뭐 로켓 배송이라든지 후레쉬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하려고 딱 열면 거기에 제가 자주 이용했던 품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구입할 시점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벌써 노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제로 클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자가 별도로 클릭하지 않아도 AI나 시스템이 그 맥락이나 아니면 구매 패턴을 분석을 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라는 것들을 제안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제가 카페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매장 멤버십 앱과 연동을 해서 단골 손님이 매장에 반경 일정 거리에 접근을 하게 되면 늘 마시던 나만의 메뉴 픽업을 자동 제한을 한다거나 아니면 NFC 태그 한 번으로 자리에서 즉시 결제해서 주문이 완료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10가지를 똑같은 형태로 아까 노트북 LM에서 나왔던 거를 복사를 하고 그다음에 밑에에는 이미지로 생성해줘 라는 부분을 해서 10가지의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을 했는데요. 사실 10개의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어,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걸린 시간이 그냥 복붙하다 보니까 거의 한 10분? 11분? 요 정도에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어, 네. 사실 왜 이렇게 좀 시간이 더 걸렸냐라고 하면은요, 오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타를 조금 정정을 하기 위해서, 다시 생성해줘라고 하는 버튼이 있었는데, 제가 GPT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한코녕 카페라고만 얘기했는데요. 저 만들어진 그 PPT를,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요. 보이실지 잘 모르겠지만, 한꼬녕 카페 이 아래쪽에 한꼬녕 카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주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이라고 되어 있고요. 상코년 빌딩 1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벌써 빌딩을 세웠고, 그 밑에 1층에 카페를, 차린 거죠. 근데 일괄적으로 정말 10개의 그 이미지 밑에요. 똑같이 주소와 한코년 빌딩이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 한코년이 강남 테헤란로에 빌딩을 만들기를 정말 소원하고요. 만약에 빌딩을 짓는다고 하시면 저희 일기 강사들한테는 평생 50% 할인해주는 그런 그 혜택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공짜요? 공짜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양심은 있으니까 50%는 낼 의향이 있습니다. 자, 저는 아직까지 슬라이드 자료 생성 중이라고 해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다른 강사님들은 어떠세요? 완성이 다 되었나요? 나오셨어요? 그러면 나온 부분의 일부만 캡처해서 저희 스터디 모임방에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PPT가 나왔을 것 같거든요. 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영희 강사님은 PDF로 올려주셨네요. 허나니 강사님 정말 표지가 너무 멋져요. 필코노미. 네. 허나니 강사님 굉장히 인터넷 속도가 빠르시네요. 저는 사실 회사에서 오늘 교육을 진행하고 싶었는데, 회사에 많은 그 직원분들이 계시는 관계로 제가 더 긴장이 될 것 같아서 사실 집으로 왔고요. 집에 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 속도가 이렇게 느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업해 놓은 거를 가지고 보여드리는데요. 음, 제가 잠시만요. 오늘 그 세 가지 AI 도구를 활용하면서 좀 정리를 하자면, 오늘은 사실 제가 처음 그 줌 교육이다 보니까 굉장히 떨리고, 이 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실 이 마우스의 움직임조차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한 교육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교육은
트렌드라고 하는 거를 분석을 해서 키워드를 도출을 하고요. 사업 분야에 적용해서 용도에 맞는 구조로 출력을 하고 리플렛을 제작하는 것까지가 사실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리플렛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살롱이라든지 카페에 어, 제가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었고요. 이 흐름 같은 경우는 한번 익혀두면 업종만 바뀔 뿐이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즌 트렌드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여름 트렌드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40대 MZ 트렌드에 대해서 분석을 해줘라고 그 키워드 분석을 해줘라고 해서 그 키워드를 분석을 한 다음에 각각 업종에 맞춰서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AI를 사실 배우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결과를 만드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거든요. 특히 저같이 AI 교육을 받기는 했지만 AI에 대한 도구를 정말 잘 활용하지 못하는 1인으로서는 무엇이라도 하나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 실행하는 사람한테 좀 더 많은 기회를 준다라는 컨셉으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자라는 목표로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오늘 교육의 핵심은 단순히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트렌드를 읽고 고객을 이해해서 이를 자신의 사업에 적용해 콘텐츠로 만드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이는 AI를 아느냐가 아니라 AI를 실행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교육을 계기로 하나쯤은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되는, 또는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사이트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이고요. 사실 인터넷이 구동이 잘 안 되는 관계로 제가 실행했던 부분을 마지막까지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요. 나왔네요. 저도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보여드리면, 저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2026년 카페 비즈니스 트렌드 플레이북이라는 제목과 함께 카페 공간을 넘어 맥락을 파는 비즈니스로 진화한다. 라고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고요. 각각의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음, 어, 저 좀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저는 AI가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제가 했던 분야가 아니게 굉장히 어려운데, 저처럼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한테 하나쯤은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늦은 시간에 약간 버벅거리는데도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네, 잘하실 줄 알았어요. 직감적으로. 네, 느꼈는데, 예,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일단, 네, 마무리하고, 한번 이제 느낌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느끼셨나요? 오늘 이제 지금 끝난 상황에서 오늘의 본인 강의에 대해서, 줌 강의에 대해서 소감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세팅이 처음이다 보니까 하나를 키면 하나가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어폰을 중간에 제가 제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는 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빠르게 접속을 했습니다. 네, 들립니다. 아우, 센스. 제 말 하나도 안 들리셨겠어요. 그쵸? 네, 맞아요. 아, 이거 네.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티 안 내고 정말 침착하게 너무나 잘하셨어요. 일단 오늘 강의를 이제 끝내는 이 기분에서, 이 시점에서 오늘 어떻게 느끼셨는지 본인 강의에 대해서 또 줌 강의에 대해서 소감에 대해서 뭐 자유롭게 말씀 한번 해주세요. 우선은 저는 화장품 관련해서는 교육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교육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줌 강의는
신입 강사 테스트 보는 거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교육을 하면서 자신이 없었던 부분이 아무래도 AI에 대한 확실한 저만의 그런 방법이라든지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놉시스에 조금 의존해서 교육을 진행을 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앞으로는 좀 더, 네, 제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 소감까지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혀 티 안 나게 침착하게 차분하게 해 주셨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오프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짬밥이 있어서 나왔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온라인에서도 강의 좀 몇 번 하시고 경험이 많아지시면 또 정말 더 잘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셨습니다. 제가 느끼기 정말 잘하셨고, 한 코년 과정을 시작으로 처음 AI, 즉, 한 코년의 AI 강사 과정 통해서 처음 AI를 접하신 걸까요? 공부를 아, 본격적으로? 맞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몰랐었어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아마도 한국형 강사과정 하시면서 정말 힘드셨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왜냐면 어느 정도 하신 분도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완전 처음 기초 A부터 배우신 거라고 느껴지니까 너무 그동안 고생하셨고 또 너무 잘하셨어요. 그 정말 플로어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되게 익숙하게 잘하신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너무 잘하셨고 처음에 예, 대상자를 선택하고 준비를 잘하신 거. 아마 그 타겟층으로 강의를 계속 할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정말 좋았던 것 중 한 가지는 만일에 대비해서 오늘 지금 혹시라도 뭐 제미나이나 아니면 혹시라도 노트북 LM이 안 될 걸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신 거 너무 좋았어요. 때때로 이 오프라인 강의 현장에서는 뭐가 터질지 몰라요. 사건, 사고가 터질 수 있는데, 이런 준비성이라면 모든 당황스러운 사건도 잘 대처하고 대비하겠다.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센스도 넘치구나. 아까도 분명히 제가 뭔가 말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멈추니까 받아서 말씀하시는 그 센스, 이 감각이 되게 좋으신 분이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요. 또 그리고 한코년 카페가 보이니까 한코년 네 대표로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네, 그랬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요. 다시 그리고 강사님들 우리 들어오실 때 언제나 성함 제가 누가 오셨고 누가 안 오셨을까 한번 봤거든요. 네 그래서 성함도 꼭 입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네 퍼스널 컬러도 보실까요 혹시? 네, 퍼스널 아 컬러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컬러가 좀 떠오르시나요? 절 볼 때. 퍼스널 컬러요? 네. 대표님은 다 잘 어울리십니다. 아이, 그런 거 말고요. 개인적으로 저 볼 때, 이 컬러가 좀 저만의 퍼스널 컬러 같다. 뭐 그런 컬러가 있으실까요? 어, 제가 퍼스널 컬러를 보통 4계절로 구분을 하는데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여름에 조금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한 컬러감보다는 파스텔 계열의 컬러, 약간 뮤트 톤이라서 회색조가 가미되어 있는 그런 컬러들이 잘 어울릴 것으로 감히 진단을 해봅니다. 그 전문가, 역시 말씀하시는 게 전문가 네, 진단받은 느낌 납니다. 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네, 너무 잘하셨고요. 네, 우리 강사님들도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많이 도움되셨죠? 네, 차분하게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그 일요특강 데뷔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조난영 강사님. 분명 신청서 쓰신 것 같은데 아직 좀 필요하다고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맞나요? 잘못 봤나? 신청서 작성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른 분과 헷갈렸나 봐요. 제가 그러면 신청서 쓰시면 좋겠네요.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정말 깔끔하게 준비 잘 하셨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또 당연히 아시죠? 우리 강사님들 오늘 강의에 대한 후기를 네, 키워드 잘 넣으셔서 우리 따뜻하게 우리 단톡방에도 넣어주시고 또 우리 블로그도 쓰시거나 또 카페, 네, 카페에도 가능하시면 정보성을 많이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잘하고 계세요. 대부분 잘하고 계십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이제 내일, 오늘이 화요일이죠. 목요일 블로그 강의 때 또 뵙고, 또 스터디는 금요일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네, 누구시더라요? 금요일? 허나니 강사님이셨나요? 아니, 하셨다. 하셨고,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쉰다. 쉬지 못하게 또 뭔가 갑자기 게릴라 미팅 할까요?
네. 또 다시 한번 얼굴 열고 이렇게 응해주신 강사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동 중에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들어주신 강사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네. 또 뵙겠습니다. 모두 네, 수고하셨다 하고 7777 한번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해요.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